2020년 1월 3억 4,800의 아파트를 낙찰받고 대출은 3억 2,100만원 92%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원으로 월세 세팅을 했어요. 실투금은 780만원이 들어갔고 대출이자 금리 3.6% 97만원을 제외하고 현금 흐름은 3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현재 금리가 6.6%로 오르면서 대출이자는 97만원에서 170만원이 되었어요. 임차인한테 월세 100만원을 받아도 내 돈 70만원을 합쳐야 대출이자를 겨우 낼 수 있습니다. 완전 망한 거죠. 오늘은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 사례를 말씀드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모의입찰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법원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아서 어떻게 망하는지를 알게 되실 것이며 사람들이 일반 매매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왜 비싸게 낙찰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세 3억 8천만원짜리 아파트를 3억 4,820만 90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바로 팔아도 3천만원의 수익이 있었어요. 3억 4,800의 아파트를 낙찰받고 대출은 3억 2,100만원으로 92%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원래는 전세로 빼면서 플러스피를 계획했지만 대형 평수라 전세가 잘 빠지지 않았어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원으로 월세 세팅을 했습니다. 실투금은 780만원이 들어갔고 금리 3.6%로 대출이자 97만원을 제외하고 현금 흐름은 3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현재 금리가 6.6%로 오르면서 대출이자는 97만원에서 17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료를 10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5%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임차인한테 월세 100만원을 받아도 내 돈 70만원을 합쳐야 대출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완전 망한 거죠. 모든 투자는 다 비슷합니다. 지금 하락했고 금리가 높아서 임대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망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냥 지금 바로 팔리는 가격에 팔아버리고 손해를 본다면 정말 망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회복을 생각하고 금리가 인하되고 가치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성공이냐 실패냐는 나중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7억 5천을 찍고 현재는 2억 4천만 원이 빠진 5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세는 3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어요. 제가 매입한 가격보다 전세가가 높죠. 아파트를 사서 몇 년 보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입한 가격보다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을요. 바로 매도해도 수익이 2억은 나옵니다. 근데 들어간 비용이 1,000만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임차인의 월세를 받아서 내 돈 70만원을 합쳐 대출이자로 내고 있어요. 이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 임장을 갔을 때 부동산에서 일반 매매로 가장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이 3억 8천이었습니다. 전세는 3억 2천의 매물이 있었고요. 그러면 갭으로 사두려면 6천만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경매로 사니까 어떻습니까? 1,000만원도 안 들어갔죠. 물론 입찰 보증금 2,600만원이 들어갔고 취득세 380만원, 농특세 69만원, 법무비, 미납관리비, 명도 비용 들어간 비용은 3,7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0만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근데 임대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총 실투금 3,700만원에서 3천만원을 빼니까 실투금이 700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억 4,800의 낙찰을 받았지만 그냥 부동산에 살 수 있는 시세대로 3억 8천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왜 비싸게 받은 거야? 병신이라고 했겠죠. 대출이자가 좀 올라가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세를 맞추면 실투금 1,000만원으로 대출이자가 사라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경매는 싸게만 산다고 생각하는데 경매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은 부동산에서도 살 수 있는 가격에도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몇 번 입찰을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감정가 2억 2,800이고요.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1억 1,172만원에 시작하는 반값 아파트입니다. 입찰은 22명 들어왔고 1억 5,599만 999원 68%에 낙찰되었습니다. 총 130분이 모의 입찰에 참여하셨고 모의 입찰 결과 말씀드립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입찰가 1억 5,611만 9천원을 적어주신 S님이 모의입찰 최고가 매수인이 되셨습니다. 낙찰가에 가장 근접하신 이상 10분 축하드립니다.
같은 금액으로 적어주신 분은 댓글 작성 순서로 선정했어요. 제 메일로 성함, 연락처, 책 수령받을 주소, 본인 확인용 화면 캡처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용 캡처는 유튜브 어플 실행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동그란 아이콘을 클릭 후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셔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안 보내주시면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수주공 시세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만수주공은 15평, 17평이 있습니다. 왼쪽이 38제곱미터 15평이고 오른쪽이 44제곱미터 17평입니다. 방 사이즈가 17평이 조금 더 크죠. 실제로 보면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거래되는 가격도 비슷해요. 경매로 나온 물건은 44제곱미터 17평입니다. 11년 1억 4,200 최고점에서 현재는 1억 1,000만원이 빠진 1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 1억 8,500에도 거래가 되었네요. 전세는 9천, 월세는 1,000에 55, 3,000에 5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나와있는 매물을 보겠습니다. 제일 저렴한 물건이 1억 5천입니다. 1층, 2층 물건이에요. 경매 물건은 7층입니다. 그럼 비슷한 층 물건을 보면 1억 6천, 1억 6,500이네요. 그럼 시세 파악은 얼추 끝났습니다. 1억 4천대의 낙찰을 받으면 좋은 가격에 받는 거죠. 그래서 모의입찰 가격을 보면 1억 4천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난달 같은 아파트 매각 물건이 있었습니다. 입찰가를 선정하실 때는 꼭 전에 낙찰된 물건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전에 낙찰가를 참고해서 입찰가를 산정하거든요. 31명이 들어왔고 1억 5,777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차순위도 1억 5,200만원이에요. 그럼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폐차란 31명은 앞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지 않고 다 떠날까요? 다음 기회를 노리겠죠. 근데 같은 아파트가 다음 달에 또 나왔습니다. 폐차란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낙찰 받으려면 얼마를 써야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저번 물건과 얼추 비슷하게 낙찰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차순위 가격이 메리트 있는 가격이지만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에는 낙찰 받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낙찰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에 욕심이 생기는 사람은 이제 2차 유찰 가격을 뛰어넘어서 낙찰을 받거나 부동산에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21일 낙찰받은 아파트입니다. 9,200만 900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대출은 8,500만원을 받았어요. 총 수리 비용은 610만원을 들여 수리를 했고 취득세, 법무비, 월세 500에 45로 세팅을 해서 실투 1,300만원에 현금흐름 22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옛날 얘기죠. 현재는 금리가 6.4%로 올라서 18만원이었던 대출이자가 39만원으로 거의 2배가 되었어요. 임대료를 4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대출이자 39만원을 제외하면 임대수익은 15만원이 됩니다. 1,200만 900원에 낙찰 받았던 2020년 5월 일반 매매로는 얼마에 거래가 되었을까요? 9천에도 거래가 되던 아파트를 9,200에 시세에 낙찰을 받은 거죠. 제가 낙찰 영수증을 받고 나오는데 폐차를 한 분이 따라 나오더니 왜 비싸게 받은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너무 받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났나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 바보네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선해요. 비싸게 받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싸게만 받으려고 하면 낙찰을 받지 못해요. 몇 천씩 싸게 받으려는 대박 물건은 운의 영역입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실투자금을 최소화하고 월세 받으면서 재건축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았던 거예요. 최고가 2억 4,5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이 빠진 1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억 4,500에 제가 매도했더라면 1,200만원 투자해서 1억 5천만원을 번 거죠. 수익률 1,200%가 넘습니다. 더 크게 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을 못했죠. 1억이 넘게 빠졌지만 저는 실투금 1,300만원으로 이 아파트를 샀고 대출이자를 내고 매달 15만원씩 임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너는 바닥에서 샀으니까 그렇지 운이 좋은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1억 1,500만원이 빠진 지금은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실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면서 오르던 떨어지든 평생 나 대신에 일해줄 분신을 만드시는 겁니다. 돈을 일하게 시켜야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 일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파트로 1200%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1200% 수익률이 되기 전에는 안 팔면 됩니다. 10년, 20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월세가 기다릴 수 있는 장치이니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임대 수익은 더 올라가게 되죠. 솔직히 평생 안 팔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